여러분, 광주 서석고 3학년 학생의 수능 만점 소식. 왜 제가 뿌듯할까요? 국어는 어릴 적부터 다독 습관으로 지문 독해력이 저절로 향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독서만으로는 국어 성적 올리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저는 문해력에 관한 책과 영상은 거의 다 볼 정도로 문해력에 관심이 높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국어 문제풀이만큼은 내노라 하는 강사들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답니다. 즉, 국어 공부만큼은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독서는 국어 성적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서가 성적 올리는데 최고다. 문제를 읽고 글을 읽어라.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라. 그래, 구조를 먼저 봐라. 요약하며 읽어라. 문제집에 표시해라. 표시하지 말고 그냥 쭉 읽어라. 배경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연계교재가 중요하다. 등등.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위의 공부 방식을 모두 적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사람의 언어 지능이 어느 쪽으로 발달했냐에 따라 다 다르다입니다. 즉, 우리의 뇌 발달 방향과 틀림없이 연관이 있어요, 문해력이요. 그러니 그 뇌를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각자 자기 방식이 가장 맞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글을 패턴으로 읽는 사람은 패턴으로 글을 읽어내는 것이 수월하고요. 글을 맥락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이 수월해요. 패턴과 맥락은 그 사람이 가진 언어 지능의 방향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잘 맞는 공부법을 미리 파악하여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효율이 더 좋아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 습도란 상대적인 습도, 즉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대기 중의 수증기량을 백분위로 나타낸 것이다. 일기예보에서 말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이다. 쾌적한 실내를 위해서는 상대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거나 대기 중 수증기량이 적어질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맨 마지막 문장. 이거 이해되시나요? 맥락형이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맥락형은 왜, 어떤 상황이야?를 알아야 이해가 깊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맥락형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상대 습도는 컵에 물이 얼마나 찼는가와 비슷해. 포화 수증기량은 컵 크기이고 대기 중 수증기량은 컵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물이야. 따뜻해지면 컵 크기가 커져. 그런데 컵이 커졌는데 물의 양이 그대로면 컵이 덜 찬 느낌이 들지? 이게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거야. 또는 실제 물의 양이 줄면 당연히 컵이 더 비어 보이지? 이것도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컵이 커지거나 컵 안 물이 줄면 상대적으로 더 건조하게 느껴진다는 뜻이야. 자, 이번에는 패턴형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패턴형은 요약구조, 변화 방향, 공식적 관계로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패턴형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대기 중의 수증기량 곱하기 100. 즉,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질수록 분모가 높아지는 거고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대기 중 수증기량이 낮아질수록, 즉 분모가 낮아지는 거고 상대 습도도 낮아지게 돼요. 즉, 분모가 커지면 낮아지고 분자가 줄면 낮아지고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되죠. 맥락형이 상황, 비유, 이야기, 원인, 결과, 흐름에 집중한다면 패턴형은 수식, 요약, 화살표, 비례관계 등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바로 되시나요? 패턴형에게 맥락형처럼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지루하고 잘 안 되고 효율이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패턴형은 무조건 패턴형으로만 공부하면 좋은가? 아니면 맥락이 부족하니 맥락을 더 보충해줘야 하는가?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요. 패턴형 80%, 맥락형 20%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패턴형으로만 할 경우에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맥락을 덧붙여주면 장기 기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맥락형도 맥락 80%, 패턴 20%를 추천하는데요. 이유는 달라요. 맥락으로만 지문을 읽으면 이해는 매우 잘 되지만 정답 선택에서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도 논중 구조, 원인 결과로 최종 정리를 해야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 쉬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제가 헷갈리고 어렵게 느끼는 지문은 또 바로 이해하는 그런 많은 경우를 접하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패턴으로 글을 읽는 사람이 주로 수학이나 과학에 강점을 보인다고 하네요. 문맥을 통해서 이해가 가능한 사람은 더 고난이도 언어 추론 문제에 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둘 다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공부할 때 매우 손쉽겠죠. 언어감이 좋은 사람은 무조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쉽게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언어감이 좋지 않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능 방향성을 참고해서 충분히 극복하고 오히려 더 뛰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핵심은 국어감이 없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뇌의 방향성에 맞는 공부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